바로 이어서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이슈 열어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은행. 예, 저도 요 기사를 봤는데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3월 기준이죠. 이게 얼마나 줄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 숫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이제 은행 예금 대출 줄었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이죠. 이 KB국민, 신한하나, NH, 우리 이런 곳들 말하는 건데 2023년 3월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신용대출 잔액이 이들 5개 은행에서 11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3월 말 데이터를 보니까 103조 원 수준으로까지 줄었고요. 주요 은행의 이 주택담보대출 역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693조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전보다 2조 원 넘게 줄어든 것이고요. 이 숫자들을 투자 정보로 좀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은행권이 갖고 있던 돈보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대출해서 수익을 내는데 예금도 줄고 대출도 줄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5대 은행들, 상장 금융사들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예적금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예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을 좀 덜 찾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1분기 이후에 은행주 수익성 감소 요인이 더 커지겠구나. 이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요거는 예상이 되겠네요. 금융주들 지금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사실 이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금감원장 공직자 재산 신고하셨을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주담대를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셨더라고요. 금리를 인터넷은행이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 이렇게 아니, 본인도 이제 싼 거 찾아가지고 대출 이제 갈아타게 하셨겠죠. 기존에 하셨던 이 말씀과는 약간 사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존 은행에서 빠져나간 대출 수요가 인터넷 은행 같은 곳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따라 머니무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긍정적 요인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주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고 카카오뱅크 같이 이제 업종매에서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시라던가 다른 대체자산 투자 자금으로 꼽히는 요구불 예금이 한 달 만에 33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월급 통장, 파킹 통장 이렇게 한 번에 나갔다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통 기존 자산 처분했을 때 늘어나는 자금들이거든요. 시장의 관심이 다른 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는 증신도 포함이 될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단기 고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 바로 조금 전에 이 미국의 시장에서 이 금값이요. 금 선물이 트로이 온스당 2,300달러 찍었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우리 금 선물 가격 트로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도 돌파했을 정도로 물론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는 금이 조금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관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금에도 몰리고 있다. 코인에도 몰렸다가 지금은 조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긴 하시죠. 코인에서 금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푸드입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에도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떠냐. 1분기에 농식품 수출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그동안에 관심 아예 없다가 조 단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어느 부분이 많이 올랐냐? 라면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라면 판매가 1분기에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쌀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김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과 김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쌀과자인 줄 알았더니 쌀과자는 과자류에 포함이 되겠네요. 냉동김밥 같은 것들이 이 가공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농식품 분야 수출에는 낭보가 이제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서 또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이 라면 얘기부터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농심, 상향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가에선 상향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불닭이 잘 팔리죠. 건강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데 1년 사이에 이 라면 부분에서 34%의 수출 증가가 있었던 걸로 집계가 됩니다. 삼양식품 한 곳만 보면은 지난해 8천억 늘었더라고요. 8천억 원으로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게 올해 1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1년마다 한 20-30% 증가를 한다면 올해는 1조 원 돌파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0%더 늘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메인 브랜드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데 요거를 앞서서 판매량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매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검은 반도체라고 써놨는데 이 김 얘기입니다.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합니까? 예, 김이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파원으로 가셨을 때 더 잘 알겠지만 김 먹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스낵부터 이제 음식에다 넣어 먹고 있는데 이 김 수출이 1조 원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객단가 자체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객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그 관련 수산업계에서 김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초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동원 F&B나 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같이 김 가공해서 수출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나 이거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농식품 왜 이렇게 수출이 늘고 있냐 보면은 K-드라마가 좀 견인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비건식이라든가 건강식이라서 잘 찾는 것 같아 보였지만 불닭볶음면을 건강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맛있으면 건강식 아닌가요? 뭐 맛있으면 0칼로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에 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 어디냐면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시장에서 요새 K 콘텐츠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영화 파묘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TVN에서 만들고 있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컵라면이나 한국 음식 먹는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안은 지금의 수출왕이 지속될 수 있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에서도 K 콘텐츠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상품, 서비스 다 같이 가는 거죠.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